연구를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려고 했던 고분자는 어떻게 생겨먹었나? 자, 탄수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녹말하고 셀룰로즈로 되어 있는데, 녹말은 짝대기만 앞에 하나 있네요. 거기다 알파 쓰세요. 알파 포도당이 두꺼 붙어서 녹말이 됩니다. 알파 포도당 쓰셨나요? 결합은 에테르 결합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제 포도당을 글루코스라고 해요. 글루코스. 그래서 글루코시드 결합. 이제 쓰라고 했더니 여기 이제 쓴 거 보면 엄청 이제 자세히 쓰는 친구들도 있고, 골자만 딱딱 쓰는 친구들도 있고, 성격이죠, 성격. 그죠? 알아도 안 쓰기도 하고, 귀찮아서. 또 생각이 안 나서 안 쓰기도 하고. 근데 생각나게 연습하려고 이 흐름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음에 해야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 한 파트라도 외우고, 그 다음에 한 파트 외우고. 꼭 이런 사람 있어. 이거 있으면, 이거 한꺼번에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 10분 공부하면 10분만큼 머리에 들어가게 된 거야. 20분 하면 20분 들어간다고. 근데 이걸 꼭 앉아서 1시간 꼭 한 장 다 외워버려야지.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려고 딱 봤더니 조금 있다가 친구랑 밥 먹어야 되니까 30분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멋지게 외워줘야지. 그러다 보면 공부할 시간 하나도 없어. 그냥 걸으면서 하고, 짜투리 시간 하고, 알았지? 자, 포도당하고 포도당이 뭐라고? 글루코스 되겠나요? 글루코스가 옆에 있는 글루코스하고 붙는 결합을 뭐라고 한다? 글루코시드 결합.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공부한 에테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OH에서 물 빠지면서 녹말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뭐 머리에 궁금한 것들이 많죠. 근데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자 한번 해보자. 녹말은 뭐가 포도당을 뭐라 그래? 글리코시드. 나도 맨날 글루코시드가 포도당인데 걔네들이 붙어 붙어서 뭐가 된다? 녹말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먹는 거야. 이거 우리 먹으면 소화가 되고 막 힘이 나는 거야. 여러분 고기만 막 먹어도 있잖아. 힘이 안 나. 왜냐면 단백질을 가지고 에너지로 쓰려면 오래 걸려. 근데 이게 여러분 초콜릿이나 사탕 밥 먹으면 바로 기운을 낼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가 에너지로 잘 쓸 수 있어서 어쨌든 그렇답니다. 간단한 요 정도만 기억해봐. 녹말은 뭐로 됐다고? 포도당으로 됐다. 포도당은 뭐라고 한다고? 글루코스라고 한다고. 글루코스가 막 붙는 결합을 뭐라고 한다고? 글루코시드 결합이라고 한다고. 됐나요? 자, 이런 차례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셀룰로즈는 포도당 중에 베타포도당이라고 있어. 베타포도당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베타포도당이 붙고 해서 글루코시드 결합을 해서, 이것도 글루코시드 결합을 해서 결국에 셀룰로즈를 만듭니다. 셀룰로즈는 세포벽의 주 원료고요. 여러분 나무 껍데기, 종이 이런, 아니면 여러분 면티 있죠? 여러분의 땀 흡수 잘하는 면티 다 이거 셀룰로즈로 되어 있습니다. 셀룰로즈 그렇죠? 셀룰로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밀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단막구질이죠. 자,
단백질은 뭐로 돼 있다? 아미노산이 종류가 2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20 하다치입니까? 일본 말로 하다치인가? 뭐 그래. 특별한 나이로 쳐요. 그래서 일본은 성년식을 되게 이게 잘 멋지게 이렇게 해줍니다. 여자들은 기모노 이쁘게 입고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어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그것처럼 한 20종 있어요. 근데 어떤 데 보면 21종, 22종 이러는데 그건 뭐냐면 저 심해에 있는 이상한 놈을 하나 잡아다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평소에 못 보던 희한한 아미노산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 것까지 다 하면 23종까지 나갈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아미노산은 몇 종입니다? 20종입니다. 여러분 청춘의 나이 20 아시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고 그 20종류를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한 서너 종류, 많게 한 7종류 정도만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는 방식은 그 이름도 유명한 아미도 결합, 아마이드 결합, 아미도 결합 또는 펩티드 결합, 페프치도 결합이라고 하는 펩티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용어가 하나면 좋겠는데 그지? 다 각자 편하게 쓰다 보니까 이 난리가 난 거야. 어쨌든 펩티드 결합. 한국에서는 펩티드 결합 이렇게 많이 하고요. 일본에서는 아미도 결합을 많이 씁니다. 아마이드 결합, 아미드 결합을 많이 쓰고요. 어쨌든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계란 흰자, 계란 노른자, 우리의 머리카락, 손톱, 피부, 그 다음에 맨날 먹는 된장에 있는 콩, 이런 단백질은 뭐가 붙어서 된 거다? 아미노산이라는 놈이 붙어서 된다. 되겠나요?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붙어서 단백질이 되는데 그 아미노산은 몇 종류? 20종류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붙어서 그 붙는 거를 뭐라 그래? 펩티드 결합, 아미드 결합, 아마이드 결합, 아미드 결합, 아미드 결합 할까요? 아미드 결합, 펩티드 결합. 이렇게 부르는 방식으로 해서 막 붙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지방은 지방산이라는 거하고 글리세린 또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일본은 글리세린을 많이 쓰고요. 보편적으로는 글리세롤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방산이라는 거에다가 글리세롤 뭐라고도 한다고 글리세린이라고도 합니다. 글리세롤은 글리세린이라고도 한다. 글리세린하고 글리세린이 지방산하고 붙어서 지방을 만듭니다. 이때 결합을 에스터 결합이라는 거예요. 에스터 결합 기억나나요? 그래서 지방산은 이런 거야. 지방족이 이런 거잖아. 탄소가 막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COOH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부분 카르복시산이고 여기는 CH3, CH2 뭐 이렇게 CH2 이런 식으로 막 보다가 COH가 있는 게 이제 지방산이야. 그래서 요 탄소가 이렇게 한 10개 막 넘어가잖아. 12개 막 넘어. 보통 비누 만드는데 비누 샴푸에 쓰는 거는 한 18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것들을 씁니다. 그러면 그런 놈들은 뭐라고 하냐면 물에 잘 못 섞여요. 그러니까 고급이라는 걸 써. 고급 지방산. 비싸서가 아니고 그냥 탄소수가 많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지방산은 그렇게 고급 지방산이 되면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놈이 이렇게 3개 있는데 얘 셋이서 막 싸돌아다니니까 정신 사나워 죽겠어. 그래서 보관을 할 때는 압축
팩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줘야죠, 여러분. 나 이사 갈 때 정말 신기했어. 처음에 압축팩이 나와가지고 이불을 이만한 비닐팩에다 막 넣었어. 그러더니 집사람이 청소기로 쭉 바람을 빼니까 이만하던 이불이 이게 압축이 되는 거야. 신기해서 죽는 줄 알았어. 와, 맞다. 이게 과학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셋이 막 싸돌아다니고 얘 싸돌아다니니까 정신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COOH에서 뭐가? OH가 OH 알코올 쪽에서 뭐가? H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물을 빼서 탈수 축합하면요 여기가 이렇게 에스테르 결합이 생기거든요. 에스테르가 마찬가지 이쪽도 이렇게 해서 요 놈을 우리가 보통 유지라고 합니다. 유지는 이제 액체로 돼 있으면 보통 오일, 기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체로 돼 있으면 뭐 지방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콩기름이나 이런 걸로 또 삼겹살의 지방으로 뭐 비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수산화나트륨 양잿물을 넣어주면 비누가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자 지방산이라는 놈하고 뭐가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녀석이 탁 압축팩에 넣듯이 다 붙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지방, 삼겹살로 잘 저장했다가 여러분이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걸 살살 풀어서 쓰는 거야. 그렇지? 압축해야 돼. 압축해야 돼. 여러분 이제 간 같은데 뭐 생물 같은 거 공부하면 이런 거 하잖아. 막 우리 밥 먹고 나면 당 수치가 높아져. 당 수치가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당을 뭐라고 하지? 당을 뭐로 만드냐? 글로빈? 아니다. 뭐라고 하지? 있는데 까먹어버렸어. 글리코젠? 있나? 그지? 그래서 당들이 이렇게 싸돌아다니니까 번잡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분자로 그냥 압축팩으로 해서 놔뒀다가 필요하면 다시 그래서 혈당을 조절한다는 게 바로 이 인슐린이 하는 일인데 바로 이렇게 해서 압축팩에 필요하면 압축했다. 풀어서 써야 되면 풀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프린트물이나 공부하는 책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이렇게 압축과 풀어 쓰는 거를 잘 해야 효율적이 되고요. 머릿속에 공부하는 것도 압축과 이렇게 딱 풀어 쓰는 거하고를 샥샥샥샥 원활하게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겹살이 뭐하고 뭐로 돼 있다고? 지방산, 그다음에 뭐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 이게 OH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알코올 세 개니까 세롤이잖아. 세롤, 그지?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무인데 지금 우리는 고무 중에서 여러분 신발은 다 뭐냐면 다 합성 고무야. 그러니까 요 고무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요 고무는 뭐냐? 엄마 아빠가 백화점에서 야 천연 고무로 만든 라텍스 베개래. 이거 베면 엄청 막 쿠션이 막 목을 편안하게 해준대. 숙면을 할 수 있어. 이래서 백화점에서 사온 그 라텍스라는 게 천연 고무를 활용한 겁니다. 얘가 약간 말랑말랑하고 부들부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툭 이걸 대고 있으면 쓱 여러분 머리의 형태로 얘네들이 전체 모양이 싹 바뀌면서 목을 편하게 해줘요. 그래서 라텍스 베개는 이걸로 만듭니다. 물론 라텍스로 된 침대를 다 빨아버리면 엄청나게 돈 들어가지. 베개 하나만 해도 비싼데 어쨌든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오래 좀 넣어 있어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막 백이잖아. 한쪽 자세로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특수 이제 시트를 좀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소프레는 한번 자 이소프레는 한번 그려봅시다. 이소가 어떤 데 나오는 거라고? 이소 두 갈래로 나눠질 때 나오는 거라 그랬지, 그지? 이소프로필 벤젠 막 이런 거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소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두 개 있겠지. 이렇게. 그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여기 수소 있겠다, 없겠다? 필요 없겠네, 그지? 세 개 됐고. 하나, 둘, 세 개니까 수소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지? 수소 하나 있어야 되고, 이 수소 이렇게. 이소프렌이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어. 옛날부터 이거를 이소프렌이라고 해서 그렇고, 여러분 요게 없으면 뭡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네 개는 뭐야? 부패해 그러니까 그지? 이중결합이니까 텐이잖아. 근데 하나만 있을 때 텐이지 두 개나 있으니까 두 개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부타 두 개 DN 원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이 부타 DN에 뭐가 요거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야,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네, 그죠?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이소프렌이라고 하고요. 이 이소프렌이 점점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천연고무. 고무나무에 이렇게 생채기를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고무액이 좀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니까 이거를 붓으로 이렇게 해서 깡통에다가 옮겨. 그러니까 얼마나 고무가 비싸겠어요, 여러분. 그죠? 라텍스 베개 얼마나 비싸겠어. 이거 가서 최일 가서 그 더운 데에 고무나무에서 이렇게 쓸어서 붓으로 담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면 이걸로 너무 부족하단 말이야. 아니 전쟁 나가라 그러는데 신발도 안 주고 가서 싸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신발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럭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 자동차 바퀴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나무에서 갑자기 고무가 팔팔팔 솟아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과학자들한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지. 이야, 고무를 공장에서 어떻게 합성해봐라, 막 이렇게 해서 합성 고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소프렌은요, 거기 첨가중합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작하는 놈을 보통 이니시에이터라고 해요. 이니시에이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놈이 여기 손을 잡아. 여기 손이 이렇게 있었잖아. 얘랑 손을 잡으니까 이 손이, 야, 네가 나를 버리고 딴 놈하고 친해진단 말이야. 그럼 나도 딴 애랑 친할 거야. 그래가지고 얘랑 이렇게 친해지는 거야. 우리 인생이랑 똑같죠. 옛날에는 무슨, 야, 남편 죽으면 연애도 하지 말고 평생 이 집안에 귀신이 되라 그래가지고 연령문 세워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연령문 왜 필요해? 시달릴 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거야.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거고요. 땡.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보세요. 얘가 팔을 벌려서 이걸 잡은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손을 잡으니까 여기가 이중결합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놈이 여기를 잡아서 반복이 된 거야. 얘가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거를 한꺼번에 그려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 이렇게 돼 있고,
여긴 단일 결합. 아까 이중 결합이었던 자리는 단일 결합. 단일 결합이었던 데가 이중 결합. 그다음에 여기가 이중이었던 게 단일. 그다음에 여기가 딴애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고요. 그냥 이중결합했던 게 단일이 되고 단일이었던 게 이중결합이 되고 이렇게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더해주거나 뭘 빼주거나 뭐 떨어져 나오는 거 없이 얘가 옆에 거 잡고 계속 잡아서 고무가 된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고무가 되면 희한하게 자연에 있는 요 이중결합은 요 탄소가 시스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스형. 천연에는 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시스면 같은 쪽으로 요 기는 게 이렇게 온다는 뜻이죠. 시스. 그럼 이중결합이 되고 이중결합에 기다란 가닥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다가 또 이중결합이 생기면 이렇게 되겠죠. 가다가 이중결합이 생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면 어떤 게 좋으냐면 여러분이 이 녀석을 압착을 해. 야, 너 좀 찌그러져 봐. 딱. 여러분이 압력을 가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됐다가요. 공간이 좁아졌잖아. 근데 전자쌍 반발의 원리 들어봤지? 전자쌍 반발의 원리. 그래서 원상복귀 이렇게 되돌아가야 된다고. 힘을 빼면. 힘을 제거하면 원래 분자가 가지고 있던 모양으로 되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줘서 꽉 눌렀는데 힘을 빼는 순간 어떻게? 샥 이렇게 되돌아가. 그래서 축구공이 탄력이 있듯이. 그죠? 고무가 탄력이 있듯이. 네, 이렇게 다른 물질과 다른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요 이중결합이 뭐 이렇게 시스로 돼 있어서 시스로 돼 트라ns가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다음 녀석도 이렇게 쌓여.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으니까 딱딱하게 된다. 그지? 그래서 탄력이 없어. 탄력도 없어지고 물질의 투과성.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어. 그럼 너는 필요하니까 지나가. 근데 이런 놈은 야, 넌 너무 커. 그러니까 지나가지 마. 넌 못 지나가. 이렇게 조절 능력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너도 안 돼. 다 안 돼. 그냥 이렇게 돼. 그래서 물질의 투과율이나 이런 것들이 요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탄소가 막 가다가 이중결합이 생겼어. 그러면 그 이중결합은 뭐다? 시스다, 트란스다. 천연은 시스로 돼 있다. 그래서 트란스 지방이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인위적으로 트란스로 바꿔버린 거야. 아시겠죠? 이거 우리가 이제 진화할 때 옛날부터 트란스 지방이 있었으면 우리 몸도 거의 맞게 어떻게 진화를 하고 적응을 하고 이랬을 텐데 없었단 말이야. 언제부터 트랜스 지방이 생겼냐? 그냥 닭튀김 맨날 했던 그 콩기름으로 또 닭튀김하고 과자 튀겼던 기름으로 튀기고 하다 보니까 거기 시스였던 녀석들이 뭐 열받아가지고 열을 많이 받으면 트랜스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 몸에 들어가니까 배출도 힘들어지고 몸에 머물면서 우리한테 이제 힘들게 하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 요게 개떼같이 모여서 이렇게 개떼같이 모여서 천연 고무가 된답니다. 오케이? 천연 고무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섬유로는 겸 밑줄 그어봐. 겸. 이게 뭘까요, 여러분? 비단 변자예요. 비단 변자.
양털이나 그뭐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 저 귀엽게 생긴 요거 뭐라 그러지? 요런 애들 털 깎아가지고 우리 막 이거 다 입는다고. 어찌 보면 인간은 되게 치사한 말이야. 양 데려다가 양털 깎는 거 봤어? 그치? 양 털 있는데 데려다가 다리 잡고 이렇게 쉬 하면 얘 진짜 뻘거 피날 것 같아. 뻘거 피부가 다 노출돼서 어저것도 떤단 말이야. 너무 또 양털 길면 양도 불편해요. 자기 양털이 무거워서 그렇긴 하는데 우리 인간의 어찌 보면 한계입니다. 그죠? 너무 그냥 동물들이 멧돼지 같은 애들 막 텃밭 가서 다 하나 엎어버리고 야채 다 먹어버리고 좀 얄미워서 때려주고 싶잖아. 그러다가도 또 막 엊그제 이런 애 있었어. 지나가는데 식당에 강아지가 3마리가 있었는데 술 취해가지고 비비총으로 100마리가 싸워서 죽여버렸대. 강아지를 3마리가 있는데 1마리 죽고 2마리는 정태 빠졌대나 뭐. 미친 거야. 그것도 3명이나 술 먹고 혼자 있으면 그거 안 한단 말이야. 꼭 별별 없는 놈들이 떼거지로 그런 짓거리를 해요. 아니 그거 강아지 맨날 사람 보면 뿌리치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참으로 막 자기 보고 짖었다고. 야 기분 나빠. 뭐야?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비비청을 싸는데 몇백 발을 쏴가지고 죽어버렸대. 아 진짜 힘드니까. 여기에 고무하고 여러분 섬유에 변직마. 마는 뭐야 마. 여러분 마이태자 있었던 거잖아. 삼배옷이야. 꺼끌꺼끌하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삼배옷은 잘 못 보고요. 어쩔 때 돌아가시면 이 옷 입혀서 관에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의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비싼 거 이거 잘 마련해 놓으면 또 장수해야 돼요. 이게 갈 거 준비하면 잘 안 가지는 거야 사람이. 유명한 제천이라고 아무 이제 준비도 안 했는데 황망하게 또 세상을 떠날 때도 있죠. 기도하고 갑니다. 자, 천연 보분자는 뭐 이런 놈들로 되어 있구나. 합성 보분자도 좀 볼까요? 합성 보분자 이제 합성 보분자 여기 보면 합성 플라스틱을 보통 나무 여러분 송진 알아? 소나무 껍데기 막 벗겨진데 상처 난데 보면 여기 무슨 액이 흘러가지고 굳으면 딱딱해진단 말이야. 이거 나무에서 나온 요거 우리가 보통 수지라고 해요. 수지. 그래서 플라스틱을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 수지라고도 하니까 수지.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오는 무슨 여자 주인공 이름 같이 수지야 막 이렇게. 어쨌든 우리 때 되게 김수진가 이수진가 박수진가 엄청나게 유명한 수지 탤런트가 있었어. 어쨌든 플라스틱은 수지라고도 한다. 거기 보면 열 경화성하고 열 가소성이라고 있는데 경화성, 경자를 어디서 쓰냐면 간경화는 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말랑말랑해지는 거야? 딱딱해지는 거야?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죠? 경직됐다. 사람은 죽고 나면 1시간 내로 다 온몸이 딱딱해진다. 경직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열 경화성 열에 한번 싹 해서 형태가 한번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딱딱해져서 그 다음엔 변형이 안 돼. 그럼 이제 비닐 같은 거는 촛불 같은 거나 라이터 불로 이렇게 하면 이제 흐물흐물해지잖아. 근데 여러분 식당에 있는 접시가 이제 플라스틱인데 그 삼겹살집에 있는 플라스틱은 열 경화성이야.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엄청나게 뜨거워졌는데 녹지 않습니다. 타면 탔지 녹지 않는 녀석들. 이걸 뭐라 그래? 열 경화성 수지. 자, 열 경화성 수지는 열로 변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탈 때까지 타면 탔지 난 이제 더 이상 변치 않아. 열 가소성 수지. 열 가하면 녹았다가 식으면 딱딱했다가 열 가하면 다시 녹았다가
또 식으면 좀 딱딱해졌다. 이런 거. 어릴 때 저는 이제 촌놈 아닙니까? 깡촌놈이라 가지고 놀 게 없잖아. 그러니까 깡촌에 있는 내가 깡통을 주워다가 깡통에 비닐을 막 넣어. 그래가지고 비닐에 불을 붙이면 막 녹는단 말이야. 타면서 녹아. 깡통에 그걸 넣고 막 적고 막 이직거리 하면서 나 과학자가 될 거야. 하다 보니까 이 나이 먹어버렸어. 어쨌든 그래서 맨날 이제 불장난하고 또 공신 주워다가 또 뭐 실험한다고 불태우고 이직거리 했다가 집에 와서 이제 또 엄마한테 또 두드려 맞고. 하여튼 그때는 나름 그랬던 것 같아요. 배도 고프고 그렇긴 했지만 꿈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 어릴 때 작은 꿈은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니고 누구나 하는 거고 꿈은 대통령이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되는 게 그 정도는 돼줘야 꿈이잖아. 그지? 요즘은 얼마 전까지 막 한 5년 전까지 내가 이제 고등학생 이제 수능하는 애들을 수업을 하는데 내가 애들한테 뭐 되고 싶어? 그러니까 건물주요! 아니 의외로 학생들이 건물주 되고 싶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때. 세상에 건물을 갖는 게 꿈은 정말 쪽팔리는 꿈인 것 같아. 나도 진짜 건물이 없지만 꿈은 그런 꿈 아니었으면 좋겠어. 건물 없어도 살아요. 건물. 그리고 요즘 다 건물 빚으로 건물 사다가 망하는 사람 많단 말이야. 건물 좀 뭐하냐. 은행 빚을 쪼다리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나는데 뭐 하다가 이게 일로 왔냐? 갑자기 이거 열가소성 막 깡통에 녹여서 놀았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EPVCSA 막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어. 이게 뭐냐? 폴리에틸렌을 줄여서 이만 쓴 거야. 다수기 붙여놔서. T는 뭐 할 것 같아? 폴리프로필렌. VC 뭐겠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를 받았습니다. S 폴리스틸렌 또는 스타일렌 이렇게 합니다. 폴리스틸렌. A 폴리아세트다피닐. 폴리 들어가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때는 열 가소성이라고 해야 되구나. 뭐뭐 수지라고 하면 열 경화성이야. 근데 열 경화성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세 가지만 외웁니다. 멜라민 수지, 요소 수지, 그 다음에 페놀 수지. 뭐가 제일 친숙해? 페놀 수지가 제일 친숙하지 않아? 요소 수지도 좀 그지? 그래서 뭐뭐 수지는 열 경화성. 됐나요? 폴리 무식갱이 하는 놈들은 뭐? 열 경화성. 이렇게 일단은 해두시고요.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어떻게 생겼나요?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생겼어요. 포름이면 탄소가 한가라야 돼. 그죠? 그럼 여러분 요거 분자 부족인 것 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 약 120도라고 해야 돼. 120도. 여기도 약 120도 해야 돼. 근데 여기는 전자쌍이 하나고 여기는 전자쌍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밀어가지고 여기가 막 100도 이렇게 줄어들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저기 전자쌍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도가 정삼각형처럼 이렇게 거의 120도거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야 이게 왜 이러냐 궁금했지. 궁금해서 과학이 발달하는 거지. 허물나게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뭐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아 얘네들이 결합할 때 오비탈에서 어떻게 결합을 하나 봤더니 탄소가 오비탈이라는 거에 전자를 가지고 산소에 전자를 가지고 여기 전자를 공유 결합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 오비탈로 수소랑 이렇게 붙은 거야. 오비탈로 이렇게. 그런데 이때 두 번째 결합 하나는 요거 했잖아. 이게 시그마 결합이라는 거.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 여기가 핵이 있고 핵이 있을 때 핵과 핵 사이에 있는 요 전자쌍들에 의해서 결합이 되면 이건 뭐라고?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 단단한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종이에 위아래로 p 오비탈이 이렇게 있어요. p 오비탈이 이렇게 있는데 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요 위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이 녀석들의 각도를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야. 여기 있는 전자가. 아시겠죠? 여기 있었으면 당연히 이걸 밀기가 쉽지. 근데 전자들은 이 위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의 각도를 많이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거의 여기에 각도 추정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야 전자쌍이 두 개나 있으니까 한번하게 밀어가지고 각도가 줄어들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두 개 있는데 이거 하나는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늘에. 그래서 여기에 120도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아시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플라스틱을 했네요. 뭐 크게 나누면 열 정화성, 열 가소성. 됐나요? 폴리몰, 폴리, 무식갱이는 뭐라고? 열 가소성. 멜라민 수지, 요소 수지, 페놀 수지, 수지자가 붙으면 뭐라고? 열 정화성.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그 밑에 섬유가 있어요. 섬유가 있는데 이걸 막 다 외우기가 힘들어. 그래서 거기 보면 재생섬유라는 거 있어. 구리 암몬 레온, 피스코 레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 면으로 면티 만들잖아. 근데 여러분 똑같이 되는 게 뭐냐면 면티도 셀룰로즈로 돼 있고 나무 토막도 셀룰로즈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는 섬유를 만들 수 있고 하나는 섬유로 못 만들어. 그럼 섬유의 특징은 뭐냐? 고분자가 실처럼 이렇게 기다랗게 돼 있어야 돼. 근데 나무에 있는 셀룰로즈는 토막토막하게 짧으니까 이거를 넣어서 붙여서 화학적으로 기다란 셀룰로즈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히 인간이 다 만든 건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보완해서 여기 좀 톡 붙여서 길게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이름을 이렇게 재생섬유 그런 말을 쓰는 거야. 섬유가 마치 조각조각 끊어진 것처럼 있는데 그게 이제 셀룰로즈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요. 반합성 섬유, 아세테이트 섬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자연에 있는 거에다가 인간이 뭘 좀 갖다 붙여 화학 반응을 막 시켜서 붙여서 절반은 자연이, 절반은 아예 합성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반합성 섬유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는 여러분 막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럴 일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합성 섬유가 있는데요. 폴리아미드계 섬유,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두 개의 별표하십니다. 그럼 합성 섬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폴리아미드계. 아미드가 뭐야? 아미드 결합. 펩티드 결합을 해서 섬유를 만들어. 펩티드 결합 막 해서 섬유를 만드는 거. 그지?
이거를 폴리아미드계 섬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스타킹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겉옷 같은 거, 추리닝이나 점퍼, 뭐 우비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도 나일론을 씁니다. 나일론은 뭐 66, 나일론 6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데 나중에 숫자 의미도 공부하고 그럴 건데 어쨌든 여러분 폴리아미드계 섬유는 아미드 결합을 한 거고 아미드 결합을 한 거에 대표적인 거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이 바로 아미드 결합을 해서 만든 거. 폴리에스테계 섬유. 여러분 페트병, 이거 페트병이잖아. 이거 페트병 어디 갔냐? 페트병. 오늘따라 또 페트병이 잘 안 돼. 이런 거. 이거 페트병을 만드는 슬래랑 써져 있는. 여기 써져 있네. 페트 딱 이거니까 PET 써져 있죠. 요 페트병 요게 원래 뭘로 만든 거냐면 폴리에스테르야. 폴리에스테르. 근데 이렇게 플라스틱 여러분이 느끼는 이런 플라스틱으로 쓸 때는 페트, PET라고 하고요. 섬유로 할 때는 폴리에스테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스테르 결합이 개대같이 돼 있다. 이런 뜻 아니야? 폴리에스테르. 그러면 폴리에스테르가 여러분 플라스틱으로 쓸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 페트병, 페트라고 쓴다. 아시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이런 음료수 병이나 이런 플라스틱으로 쓸 때는 페트라고 하고 여러분 섬유에 막 여기 넣으면 여러분 옷 같은 거 이렇게 한번 까봐. 여기 왼쪽에 보면 이런 게 붙어 있잖아. 이거 모르는 인간도 있을 거야 아마. 빨래를 해봤어야 뭐 이걸 알지. 여기 보면 뭐 하지 말아라 그러고 막 이거 있다고. 여기 아이고 뭐 있어 이런 거 보면 뭐 짜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여기 보면 재질이 써져 있어요. 그럼 혼밥이라 그래서 뭐 모 30%, 폴리에스테르 70% 이렇게 막 돼 있거나 폴리에틸렌 뭐 10%, 폴리에스테르 30%, 그다음에 면 뭐 몇 프로. 왜냐면 면은 좀 낮게. 그러니까 여러분 면티 100% 면티 하면 땀 흡수 이런 거 좋은데 이게 좀만 하면 좀 찢어져요. 찢어지고 이러니까 좀 질기게 하려고 폴리에스테르 좀 섞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중합으로 만든 거 폴리비닐계, 폴리바이닐계 뭐 섬유 이렇게 있는데 폴리프로필렌도 있고 아크릴 섬유라는 것도 있고 폴리염화비닐, 뭐 리덴, 비닐론, 폴리우레탄, 우레탄 들어봤나? 우레탄, 식탄 같은 거, 식탁 같은 거 보면 대리석처럼 돼 있는 거 있어. 대리석처럼 식탁이 돼 있는데 그게 우레탄으로 만든 게 맞습니다. 이제 딱딱하고 단단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런 것들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뭐 이름 외우는데도 한 세월이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 버려. 이거 그냥 외워주면 외우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고무 볼까요? 고무 또 나오네, 그지? 자연에도 고무가 있고 합성에서도 고무 있고. 그래서 전쟁하느라고 만든 게 이런 고무들입니다. 전쟁통에 사람 많이 죽고 희생하고 그거 하느라고 이기려고 길을 쓰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화학이 발달하고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막 인체 실험 해버리고, 그지? 그래가지고 또 의학이 발달하고 막 다 죽어가는데 뭐 어떡하겠어? 이 방법이든 저거 방법이든 해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위험해서 안 쓰던 의료 기술들을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쓰는 일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고무, 플라스틱의 합성과 같은 원리에 고무 만드는 게 플라스틱과 같은 원리로 첨가중합으로 하는데 이중결합이 중간에 있어서 탄성을 갖는다. 여러분 고무의 특징은 뭐야? 다른 물질에 비해서 이중결합이 곳곳에 있어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므로써 꽉 누르면 어떻게 찌그러졌다가 전자쌍 반발의 원리로 나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닌데 이러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절을 때 선생님처럼 똥꼬집만 들고 아저씨 같은 잔소리만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탄성이 있습니다. 탄력이 있어요. 사고나 신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탄성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 회복력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또 이러더라도 또 금방 또 힘을 내서 꽉 힘을 주면 또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고 이렇습니다. 선생님은 한번 찌그러지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허벌나게 조심조심 해야 돼. 여러분 이제 여러분 뼈 부러지면 금방 붙잖아. 선생님 한번 부러지잖아. 그러면 병원에 누워 있잖아.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빠지니까 운동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못 하니까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랑 똑같은 뼈가 부러지더라도 나는 병신되고 여러분은 멀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여러분 정말 젊음이 들어온 것은 그 탄성을 갖고 있다는 거. 탄성.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힘든 거 있을 때도 팍팍 이겨내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구체적으로 진짜로 말만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어떻게 생긴 것 같나 한번 봅시다. 좀 쉬었다가